네, 여러분들 그 노동법이라고 하는 그 법학 개론이라든가 뭐 민법이라든가 또 법대를 나오지 않은 분들이 즉 구급직 노동직료에 시험 치기 위해서 이제 선택 두 과목 중에 뭐 사회라든가 행정학 개론이라든가 그 중에 이제 뭐 수학도 있대요. 수학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선택한 것은 제 수험을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봤던 입장에서는 법처럼 완벽하게 100점 맞는 과목이 드물어요. 예를 들어 사회라든가 행정학개론 같은 경우는 100점 맞기가 힘들거든요. 뭐 행정학개론도 어느 정도 이제 규범화돼 있어가지고 틀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공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법 과목은 틀이 짜여져 있죠. 조문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 이제 공부 방법론이라고 한다면은 공부 방법론 한다면은 법률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동법은 헌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회 통과된 법률, 법률에서 위헌된 시행령, 시행령 하에 장관 부령이죠. 부령, 장관 부령, 장관 고시 이런 것들이 하위 규정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헌법도 아니고 법률하고 시행령 중심이에요. 부령은 서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행정 서식 같은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뭐 허가 신청한다. 허가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 이런 거 내라. 그 기간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일반 부령이 중요시되는 법률들이 있기는 해요. 일반 농업 관련 법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연결된 것 중에 불행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노동법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중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지편에다가 시행규칙, 불령이라고 하는 시행규칙을 첨부를 해놨지만은 그 중요성은 거의 뭐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조문이잖아요. 조문. 그런데 조문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쪽에 조문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전체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세 개의 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법률 파트에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이라고 그러죠.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쟁의에 관한 법이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개의 법이 기본인데 요즘 최저임금법은 진짜 그 분량이 적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도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 시간을 두고 따르면 결국은 넘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률 공부는 조문 공부예요. 조문 공부. 조문 공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생각해가지고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의 공부가 아니에요. 조문 안에서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도 OX 문제예요. 우리가 조문 안에서 배웠던 것들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고 조문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은 출제가 안 되죠.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 파트, 최저임금 파트의 총론 부분에 법적 사고방식이 약간 필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근데 20문제 중에서 그게 한 문제 정도, 두 문제까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럼 한 문제 정도는 총론 파트에 조문과 관련 없는 좀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 한 문제 정도 있다고 치면 나머지 19문제는 다 조문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조문에서 공부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간다면 먼저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뭘 열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노트북 다 열어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냥 법제처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법제처 클릭해도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로기준법을 검색창에다 띄우면은 근로기준법, 법령,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 가지가 뜨죠. 그리고 고시는 어디서 뜨느냐? 고시는 법령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태그가 되어 있죠. 그걸로 치면은 고시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고시까지 배울 필요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고시 빼놓고는 크게 배울 건 없고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항상 열어놓고 공부하다가 쭉 보면서 거기에 클릭 하면서 같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법률 조문을 많이 읽어두세요. 시행령 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 예를 들어
법적 근로기준법 법령을 검색 딱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딱 클릭하면 어디로 가보냐? 시행령으로 가버려요. 시행령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 시행령에서 고시, 시행령에서 부령, 시행규칙이죠. 바로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항상 뭐 따로 도서관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을 입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노트북 켜놓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사이트를 열어놓고 같이 보면서 법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 안에서는 기본적인 텍스트 해석 정도, 조문 체계를 편집해 놓은 정도에 불과하고 그 안에 키워드 조문마다 중요한 왜 이 조문이 나왔는가에 대한 핵심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제목들을 전면에 다 배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제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을 펼쳐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편제상에 그 제목을 일단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면 되지만은 교재 내에 교재의 타이틀이죠. 제목도 이제 대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주로 소제목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법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실제 문제집 가지고 뒤편에다 문제를 다 펼쳐놨거든요. 거기는 자격증 문제, 고시 문제, 일반 다른 지역에서 선택 과목으로 돼 있었던 노동법 관련 문제들이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러면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는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라 그러죠. 이 문제는 교과서 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교과서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편제가 안 돼 있고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문제에서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 걸로 만드는 거고 실제 60% 내지 70%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4월 8일 시험 치실 때 그 똑같은 지문의 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니까 시험 문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라는 거. 앞에 있는 교과서에 미처 설명하지 않고 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교과서는 다 옳은 걸로 편집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참고해라 하는 것들은 뭐 틀린 것을 써놓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틀린 것을 제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알파,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이 알파에서는 틀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함정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함정을 낸다라고 하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해드릴 것이 있어요. 서브 요약자료예요. 서브 요약자료인데 법령은 서브 요약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노동법이 100점 만점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은 법은 특히 이렇게 단행법들이잖아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은 단행법이에요. 단행법은 법 총문 양이 한정이 있고 그 양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내가 흔한 말로 씹어먹지 않으면 요즘에 워낙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총 시험 과목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전략 과목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또 하나 중요 표시를 한번 해드리면 당구장 표시해드리면요.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과목.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든가 국어를 잘한다든가 역사를 잘한다. 근데 역사 잘한다고 해서 역사 100점 맞기 쉽지 않잖아요.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법과목은요. 법과목은 전략 과목이 충분히 가능해요. 요거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왜? 법 조문 안에서 예외 없이 그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법 조문을 벗어난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 구급직 시험에서는 아주 학설이라든가 다수설 판례, 물론 판례에 의해서 풀어라 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 판례들이 아주 상식을 벗어난 판례들은 아니에요.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법과목은 충분한 전략 과목이 된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이 서브 요약 자료를 시험 치기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서브 요약 자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문대로 쭉쭉 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세팅화, 세팅 시켜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세팅 시켜보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노동법만큼은 전력 과목이 돼서 여기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나갈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시험 칠 때 5과목 시험 치면은 그중에 한 과목 정도는 100점 만점 과목이 나와줘야 돼요.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과목은 무조건 100점 패스를 해놓고 나머지서 채워주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국어행정 전체에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뭐 95점대 형성됐다. 이리 쳐도 뭐 가산점이 있으니까 95점이 만점이 103점, 105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점짜리 한 과목이 나와도 난 105점을 내가 가산점 5점 다 맞고 간다. 뭐 또 자격증 몇 가지라도 103점을 맞고 간다. 그러면 노동법에서 103점이 나오면 나머지 평균 잡을 때 굉장히 편할 거 아닙니까?